전현직 세계 정상 12명을 포함해서 한국 사람 195명을 포함해서 200여 개국의 14,000여 명의 이 재산 은닉이나 세금 회피 목적으로 이 파나마에 있는 그 조세 회피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것이 국제 탐사 보도 언론인 협의회가 지금 이제 발표를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마 국제 탐사 보도 언론인 협의회는 이 언론인들의 이 자율적인 기구로서요, 작년 이후에 이 부분을 집중으로 조사했던 것 같고요. 사실 이런 부분을 갖다 여러 차례 조사를 해서 이미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나마의 최대 로펌인 모색 폰세카가 1977년부터 2015년까지 고객사 21만 5천여 곳의 각종 금융 주식거래 재산 변동 내용을 담은 자료가 외부로 유출이 되었습니다. 그 유출된 자료가 국제 탐사보도 언론협회로 건너갔고, 워낙 방대해서 이 단체가 한 개 언론사에 좀 하기는 어려웠다. 처음에 이거는 아마 독일에 있는 이 남독일 어떤 그 언론 매체에서 입수한 걸로 보이는데요. 그것이 이제 국제탐사보도협회에 가서 국제탐사보도협회가 세계 한 100여 개 언론사와 제휴를 해서 이 내용을 갖다가 지금 이렇게 추적해서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는 특히 세계의 전현 유력 정치인들과 그 친인척, 친구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서 이게 거론된 나라의 큰 파장일 걸로 보이는데요. 한국에는 현재 20여 명이 확인이 됐고 총 195명이 있는 걸로 확인이 되는데 더 늘어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페이퍼 컴퍼니, 조세피처의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은 멀쩡한 사람이, 멀쩡한 기업인이, 멀쩡한 정치인이 뭐 하려고 굳이 이 생돈을 들여가면서 이 조세 회피처의 페이퍼 컴퍼니를 만드는가? 그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부정한 돈을 빼돌려서 거기에 보관해 놓고 딴 데로 또 옮겨가려고, 다른 하나는 그야말로 세금을 안 내려고, 이런 겁니다.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이 들어서고 역외 탈세 조사가 있었는데요. 역외 탈세라는 것은 결국은 세금을 정상적으로 내야 될 부분을 이 대기업이라든지 중견기업, 또 한국에 돈 많은 이 자산가들이 해외의 조세 회피처의 회사를 하나 빼돌려서 그 회사를 통해서 거래가 된 것처럼 해서 실제로 중간에 돈을 빼돌리고 비자금을 축적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면서 그 거래에 있었던 당연히 매겨져야 될 세금은 매겨지지 않고 빠져나가는 거죠. 자, 한번 봅시다. 수출을 하는데 바로 A에서 B한테 수출을 하면 되는데 이 C를 거쳐서 A가 C한테 수출하고 C가 B한테 수출한 것처럼 하면서 중간에 돈을 좀 떼고, 또 이 수입을 하면서 B가 A한테 하는데 또 C를 거쳐서 C가 돈을 뗍니다. 우리 국내에서도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뭐 SK 같은 경우에 기름을 파는데 이 휘발유 가격이 가장 비싼데 중간에 회사가 하나 끼어 있어서 무조건 거기서 돈을 일정하게 떼고 주유소에 넘긴다.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원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을 할 때 떼고 수입할 때 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입 가격은 실질적으로 떼는 만큼 높아질 거고 수출 가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도 거기에서 조금 더 올리니까 실제 가격보다는 조금 높겠죠. 그런 형태로 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부분이 중간에 벌어지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것뿐 아닙니다. 국내에서 어떤 부정한 거래가 있었는데 그 거래에서 국내에서 계좌로 넣어주면 요즘 워낙 금융정보망이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로 안 넣어주고 해외로 빼돌려서 넣어주고, 그래서 거기서 찾아가고 이러면 뇌물이라든지 또 비자금이 쉽게 전달되어집니다. 또 그것뿐만 아닙니다. 국내의 어떤 정치인이 수많은 비자금을 축적하고 있다가 그 비자금을 어떤 기업에 의뢰해서 그 기업이 해외에 거래 모양으로 위장을 해서 조세 회피처를 한번 거쳐가면서 거기에서 떨가지고 정치인은 거기에서 찾아가는 그런 행태들이 많습니다. 이게 되다 보니까요, 지난번에 무슨 자원외교니 무슨 수사를 할 때 보면 잘 되지 않았던 이유가 이제는 이런 기법들이 굉장히 발달해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꾼들은 반드시 이 전직, 전현직, 한마디로 금융 펀드 매니저를 낍니다. 이 사람들은 뭐 세계적으로 뭐 유명한 금융회사 있지 않습니까? 뭐 스위스 머니, 골드 머니, 메릴 머니 이런 데에 근무하던 사람들을 이렇게 끼거나 안 그러면 자기 자식들을 그런 데 근무시키고 그래서 끼어서 그런 애들이 이런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갖고 들락날락거리면서 하기도 하고요. 또 무서운 거는 이 조세 피처에서 기반된 자본이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뭐 헤지펀드처럼 가장을 해서 한국의 은행이라든지 주요 기업을 인수했다가 되팔아서 차익을 보기도 하고요. 또 그것뿐만 아닙니다. 한국의 주식에 투자하는 외국인 기관 투자가가요. 위장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회사가 상장된 주식인데 내가 가진 주식을 가지고 내가 투기를 하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가 재벌 오너라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해외 조세 컴퍼니, 조세 피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고 그 컴퍼니가 내 회사 주식을 내가 아는 정보를 가지고 사고 팔면 이건 돈을 벌겠지요. 외국인으로 되어 있어서. 왜? 정보를 다 아니까.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장난도 칩니다. 그래서 꼭 세금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주식 투기를 하거나 인수합병을 하거나 비정치적 비자금을 만들거나 뇌물을 먹이거나 안 그러면 회사 돈을 빼돌리거나 수출 수입 무역에서 온갖 형태의 일들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돈은 이제는 또 다른 계좌 형태로 해서 빠져나가는 거죠. 이제 축적해놨다가 흐트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깜쪽같이 추적이 불가능한데요. 자, 놀랄만한 사람 중에요. 지금 중국의 부패 척결, 입만 열면 부패 척결하는 시진핑이요. 시진핑 매형이 이 유령회사 페이퍼 컴퍼니를 버진 아일랜드에 2개를 설립해가 있다고 합니다. 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친구도 회사 한 대여섯 곳을 가지고 20억 달러를 거래했다는 겁니다. 자, 캐머런 영국 총리도요. 이 부친이 자산 도피처에 펀드를 설립했고요. 축구선수 FC 바르셀로나의 메시도 파나마에 회사를 설립했고 성룡은 회사가 6개 있다. 성룡 이 친구는 돈만 밝히는 걸 제가 알았는데 비리가 많으니까 중국 정부에 시키는 대로 하면서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죠. 자, 푸틴은 친구 채권끼리 거래를 반복하면서 돈 세탁을 했고 2억 달러 채권을 1달러에 팔고 사고 BBC는 푸틴이 후원을 해주면서 돈 세탁을 했다는 겁니다. 돈 세탁 과정을 도와줬다고도 이야기했고요. 한국인이 195명이 명단에 올랐는데 지금 이런 어떤 폭로 이후에 아마 이 세계 각국은 세무조사나 사법 처리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궁극적으로 각국의 정치적인 판도를 갖다가 뒤흔들 수도 있을 거라 이렇게 보는데요. 지금 가장 웃기는 사람이 저는 시진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중국 안에는 삭스핀도 못 먹게 하고 명품도 못 먹게 하고 온갖 깨끗한 척 다 하면서 전번에 보면 뭡니까? 완다 그룹이라는데 자기 누나가 뭐 관련돼 있었죠. 처음에 회사를 만들 때, 자회사를 만들 때 주식을 갖고 있다가 그것이 나중에 올라가지고 엄청나졌다. 또 매형은 또 참 제가 중국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게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 노태우 대통령의 장남 노재현 씨는 1달러짜리 한 주식을 발행한 페이퍼 컴퍼니를 3곳을 설립했다는데요. 이 파나마에 있는 이 로펌이 만든 페이퍼 컴퍼니는요. 실제 주인 대신 가짜 주인도 대행해주고 또 가짜 회사를 만들 때 기본적으로 있어야 할 가짜 주주들도 만들어주고 그래서 주총도 가짜로 한 것처럼 하고 해서 그 가짜들을 세워주는 조건으로 얼마씩 이렇게 가격이 변한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유령의 인물들이 이름을 빌려주고 직인을 빌려줘서 회사의 멤버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실제 주인은 그 회사에 거론되지 않은 전혀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게 어떻게 밝혀지게 됐느냐? 그 실제 주인과 가짜 회사 간에 거래한 내역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실제 주인이 누군가가 밝혀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실제 자료가 공개된다 하더라도 그걸 갖다가 규명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걸리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노태우 대통령이 비자금을 추징할 때 거의 다 냈죠. 근데 아들이나 이 자식이 내지 않고 무슨
형제간이나 친척이 비자금을 가지고 있다가 냈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자금 관리를 자식한테 안 맡기고 남한테 줬는가, 안 그러면 무슨 친척한테 줬나 하는 부분이 의아스러웠는데요. 어쨌거나 노재현 씨는 홍콩에서 지금 중견 기업 딸과 이혼 소송이 지금 진행 중인데, 이혼 소송을 제기한 이듬해에 이 파나마의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것입니다. 원래 그 이혼을 하려면 이 재산을 서로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야 뭐 서로가 상대방이 얼마나 돈을 가지고 있는가 대충은 다 알지만은, 부자들은 서로 배우자끼리도 서로 진짜 가진 돈이 얼마인지를 잘 모르게 만드는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재산 이혼 소송과 더불어서 재산에 대한 확인 소송도 들어갔는데요.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관리하던 비자금을 숨기기 위해서, 즉 이혼에 대비해서 안 뺏기려고 이런 페이퍼 컴퍼니를 만드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렇게도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또 노재현 씨가 SK그룹과 이 누나를 통해서 관련이 있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과 관련되는 부분도 있지 않나 하는데, 당사자들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재현 씨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저는 노재현 씨는 세 발의 피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뭐 권력도 상당히 끈이 떨어진 지도 오래됐고요. 다만 한국의 정치인들이나 한국의 주요 재벌과 관련된 사람들도 이번에 이 파나마 회사뿐만 아니라 조세 회피처에 굉장히 많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주식을 산다, 또 회사를 인수합병을 한다, 더 나아가서 무역에서 돈을 뗀다, 비자금을 그걸로 빼돌린다 하는 것은 거의 보편화된 수법으로 되어 있고, 저도 이런 일을 갖다가 중개하던 사람을 옛날에 한번 만나서 자세히 들어서 이런 내용을 좀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사태가 터진 마당에 확실하게 진실 규명이 되도록 해야 되겠고요. 한국에서 뭐 뉴스 타판가는 좀 뭐 좌파 성향 매체가 이걸 맡았다는데, 이런 부패의 척결에는 좌우가 필요 없습니다. 누가 했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좌파 언론이 좌파 정치인들을 조질 수도 있고, 또 우파 정치인을 조질 수도 있고, 우파 언론이 좌파 정치인과 우파 정치인을 조질 수도 있고, 이렇게 성역 없이 부패 척결이 되어야 그것이 정상적인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입견을 가지고 이 사태를 바라볼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팩트에 기초해서 앞으로 이 국민들은 철저하게 한국의 국세청이나 이런 어떤 이 관련 유관 기관들이 이 사태에 대해서 밝혀지는 만큼 조사에 나서기를 바라는데요. 박근혜 대통령 초기 역의 탈세를 박 대통령이 의욕적인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허지부지 끝나는 것과 피라미드에서 끝나는 걸 보고 제가 참 이거 안 되는구나 생각을 했는데요. 이번에 어떻게 처리하는지 제가 똑바로 국세청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